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잠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화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집 싱크대가 고장이 났던 날, 그 남자의 팔뚝과 지렁이 같은 핏줄, 중년 남성 같지 않은 몸이었다.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상상까지 하게 됐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건 왜인지 모르지만 단단해져 버린 그 사람의 아랫돌이었다.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상상을 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나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지만 흔들렸던 두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옆집 아저씨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 중 하나. 4층 402호시죠?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것도 지금 돌아보면 별일 아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자동으로 허리를 살짝 숙였다. 결혼 15년 차, 42. 아이 둘 엄마. 이 아파트에서만 8년을 살았으니 이웃들이 나를 알아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맨날 장보고 올라오시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길래 같은 층 사는 사람끼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만 해도 그의 말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냥 예의 바른 이웃. 그 남자가 내 일상을 조금씩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다. 그 집은 원래 항상 어두웠다. 402호. 가끔 밤늦게 불이 켜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침침했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 사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남편은 또 회식이라고 연락이 왔다. 나 오늘 늦어. 애들은 먼저 재워. 이제는 익숙해진 메시지였다. 아이들을 설거지까지 마치고 재워놓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넓어 보였다. 창밖에서는 비가 미친 듯이 창틀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이 시간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우산을 접고 서 있는 402호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문을 열자 비냄새와 함께 그가 들어왔다. 죄송한데요,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눈을 껌뻑였다. 물이요? 예. 우리 집 베란다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위층에서 새는 건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요. 관리실은 이미 문 닫았고 전혀 이상한 부탁은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라인, 바로 위층과 아래층. 아, 네. 잠깐만요. 나는 슬리퍼를 끌고 베란다로 나갔다. 실외기 근처, 배수구 주변. 정말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배관을 타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는 창틀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베란다 쪽을 살폈다. 아, 이 구조면 우리 집이랑 연결된 데가 여기네요. 혹시 나중에 낮에 관리실에서 같이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뭐 그 정도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 친절은 그냥 이웃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 근데 죄송한데 물 좀 한 잔만요. 우산 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더니 목이 다 타네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애들은 자고 있어서 조용히만 해주세요. 거실에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집안에 어울리는 남자처럼 보인다는 걸. 거실 등은 반만 켜져 있었다. 스탠드 조명 아래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 앞에 놓인 빨래 건조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집 풍경. 나는 부엌에서 물잔을 꺼내며 말했다. 커피 드실래요? 그냥 물 드실래요? 이 시간에는 물이 좋죠. 여기까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비에 젖은 코트에서 물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코트 걸어두세요.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내가 말을 꺼내자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코트를 벗어내밀었다. 생각보다 어깨가 넓었다. 셔츠 소매를 걷은 팔에는 사무직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얇은 근육들이 잡혀 있었다. 그냥 이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나는 물잔을 건네고 소파 반대편 끝에 살짝 앉았다. 둘 사이에는 쿠션 2개가 놓였다. 이 정도 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요? 그가 물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있어요. 숙제시키고 밥 먹이고 씻기고 놓으면 그냥 쓰러지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네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봐서 가끔 신기해요. 집에 불 켜져 있는 거, 사람 숨소리가 들리는 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혼자 사세요? 예. 혼자 산지 한 10년 됐네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외롭겠네요. 내 입에서 불쑥 그런 말이 나왔다. 내가 먼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끔 이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는 현관 쪽을 잠시 돌아보았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 저 집은 아직 따뜻하구나. 그 생각이 먼저 나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얘기를 계속했다. 직장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이 아파트에 언제 입주했는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는 불만 같은 것들. 웃다가 문득 우리 둘밖에 없는 집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이 잠깐 하얗게 빛났다. 곧바로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예전부터 천둥 소리를 싫어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히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긴장했다. 그 순간 옆에서 낮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얼마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쿠션 하나가 그의 움직임 때문에 살짝 밀려났다. 네, 괜찮아요. 원래 이런 날씨 별로 안 좋아해서요. 나는 괜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또 한 번 번개가 쳤다. 이번엔 아까보다도 가까운 곳에 떨어진 듯 소리가 훨씬 크게 울렸다. 쾅! 내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살짝 흔들렸다. 유리잔 표면 위로 작은 물결이 일렁였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정확히 말하면 물잔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려다가 내 손을 같이 잡아버린 형태였다. 조심. 짧은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말. 하지만 내 손등에는 그의 체온이 분명히 느껴졌다. 단단한 손가락, 호흡이 살짝 빨라진 기운.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다가 잠시 멈췄다. 이게 정말 실수일까?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소파 위 우리 둘 사이 쿠션 하나는 이미 밀려나 있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였다. 바로 손을 뿌리치고 선을 그어버리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기. 그냥 그대로 두기. 나는 2번째를 택했다. 그러는 척했다.
천둥이 더 무섭네요. 잠보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아 손을 뗐다. 죄송합니다. 습관처럼 손이 먼저 나갔네요. 그 말 자체는 상식적인 어른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껴졌던 짧은 정적, 서로의 숨소리를 의식하게 되는 그 12초는 너무 길었다.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선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가 겨우 멈춰선 사람들처럼 호흡이 엉켜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애들 깨요. 이 시간까지 얘기하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오늘 너무 오래 붙잡았죠. 죄송해요. 현관까지 그를 배웅하러 나갔다. 문 앞 좁은 공간, 비에 젖은 코트, 우산, 신발. 그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관리실에 내일 같이 가봐요. 베란다 물 새는 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러죠. 그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기 직전에 잠깐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 아까는 정말 물잔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끝까지 확인시키듯 덧붙이고 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선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선이 어디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밤이었다. 그리고 그 선 근처에 다시 서보게 될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관리실에 연락을 해보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베란다 쪽 문의가 많다며 점검 기사가 오후쯤에 올라온다고 했다. 나는 대충 시간만 맞춰놓고 있었는데 점심쯤 벨이 울렸다. 기사님이 올 시간이 아닌데 싶은데 문 앞 인터폰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402호, 옆집 남자. 문을 열자 그는 어제보다 훨씬 말끔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셔츠에 슬랙스, 출근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는 복장. 관리실에서 오늘 본다고 하긴 했는데요.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와서요. 위층도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구조 보고 설명 듣는 게 편하다고 해서요. 말은 정상이었다.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게 좋다는 말이 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면 다른 의미처럼 들릴까? 기사가 도착해서 우리 집 베란다, 아래층 그의 집 베란다를 번갈아 보며 배관 위치와 물길을 설명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솔직히 목돈 나가는 얘기가 아니면 자세한 구조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결론은요? 그가 대신 물었다. 둘 다 구조 문제는 아닌데 위층 쪽 창틀 실리콘이 오래돼서 강한 비 오면 사이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아요. 위층에서 보수해 놓으면 아래층도 같이 괜찮아질 겁니다. 기사가 돌아간 뒤 그와 나는 베란다에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잔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위층이 책임질 부분이면 제가 관리실 통해서 얘기할게요.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별일 아닌 상황인데 괜히 우리가 함께 해결한 일처럼 기억될까봐. 그게 더 어색했다.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가는 좁은 통로, 빨랫대와 박스들 사이로 우리가 동시에 지나가려다 내 쪽 어깨와 그의 가슴이 살짝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비켜야 했는데. 그의 말은 예의 바른 대답이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들이마신 공기에서 어제 맡았던 비냄새 대신
샤워하고 나온 뒤에 비누향이 느껴졌다. 이 사람 오늘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일부러 씻고 온 걸까?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떠오른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거실에 나와서야 그는 마치 본론을 꺼내듯 말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어제요? 손? 그가 짧게 말했다. 어제 내 손등 위에 덮였던 그의 손. 물잔이 미끄러질까봐 잡아줬다는 말 뒤에 우리가 동시에 눈치채고 말았던 그 공기. 아, 나는 일부러 웃었다. 그 정도야 뭐. 천둥 소리가 더 컸죠, 뭐. 억지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났다. 분명히 나도 느꼈는데 그때 잠깐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래도 이런 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건 그 표현 속에 우리가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는 무언가가 포함돼 있었다. 이웃끼리 어색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는 덧붙였다. 그렇죠.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감정들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행동들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한 번 더 필터링 되는 느낌. 혹시 오늘 저녁에도 남편분 회식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글쎄요. 아직 연락은 없는데요. 아, 그냥 어제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요. 야근도 많다 그러고 혹시 필요하면 집 나르는 거나 그런 거 도와드릴 일 있으면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이사 온 지 8년이라 웬만한 건 혼자 다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도와준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슬쩍 해보는 내가 있었다. 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역시 단단하시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맴돌았다. 여자라기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불린 느낌. 좋은 말인데 왠지 섭섭하기도 했다.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자 그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그럼 낮에는 관리실에서 연락 오면 같이 내려가고요. 오늘 저녁은 조용히 보내세요. 어제처럼 번개 많이 치면 오늘은 걱정돼서 또 벨 누를까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진심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조용히 보내라는 말, 걱정된다는 말, 그리고 또 벨 누를까봐라는 말. 어쩌면 어제의 그 순간보다 오늘 이 몇 마디가 더 위험한 건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그와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생겼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도 어제보다 조금 더 거리감을 계산하는 느낌. 말은 더 많이 섞는데 몸은 더 조심히 움직이는 묘한 긴장 상태. 장 보셨어요? 그가 장바구니를 든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네.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요.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에도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장바구니 손잡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섰다. 손을 뻗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래도 언젠가 진짜 힘들어 보이면 그땐 말해주세요. 그냥 사람 하나 더 쓴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은 어디까지나 친절한 이웃의 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에게 부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도움을 받는 순간
이상해질 거라고. 내 안에 무언가가 경고했다. 남편은 요즘 더 바빴다. 월말, 분기 마감, 팀 내 구조 조정, 이런 말들을 핑계 삼아 집에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아졌다. 당신 잘 지내고 있지? 가끔 늦은 밤에 오는 카톡은 이모티콘 하나와 같이 오는 짧은 안부였다. 잘 지내고 있지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나는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잘 지내라고 습관처럼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봤다. 그때 카톡 알림이 다시 울렸다. 402호. 저녁은 드셨어요? 이름 대신 저장된 단순한 호수. 그는 내 번호를 알고 있었다. 베란다 점검 이후 관리실과 통화하면서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다. 네, 먹었어요. 라고 보낼까 하다가 나는 조금 더 무난한 답을 골랐다. 네. 아이들이랑 간단히요. 402호는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402호. 저는 대충 편의점에서 때웠어요. 오늘따라 밥 먹는 집이 부럽네요. 문장을 읽는 순간 어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부럽다고 했던.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편의점 음식도 나쁘지 않죠. 그래도 가끔은 따뜻한 집밥이 좋긴 하네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선을 긋지도 너무 다가가지도 않는 대답. 그런데 곧바로 답장이 왔다. 402호. 그 집밥 냄새 문틈으로 나올 때마다요. 조금씩 빌려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빌려 먹고 있다. 어쩌면 그냥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일 뿐인데 이 문장이 내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얼마 전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웃었던 적이 있다. 엄마, 오늘 옆집 아저씨랑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아저씨가 그랬어. 이 집은 늘 맛있는 냄새 난다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 장면이 다르게 재생되었다. 홀로 집으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남아있던 음식 냄새, 복도 끝에 조용히 서 있던 사람의 그림자.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습하게 들어왔다. 멀리 도로 소리, 옆동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 문득 이런 일은 누가 먼저 멈춰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아이들 학교 준비물 때문에 마트에 큰 짐을 사러 갔을 때였다.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상자를 끌고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그늘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고 올라가긴 힘들겠는데요. 고개를 돌리니 402호 남자가 서 있었다. 편한 차림, 운동화,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 여기 마트 자주 오시나 봐요. 내가 말하자 그는 웃었다. 동네에 마트가 한 군데뿐이라서요. 다른 곳 가기엔 귀찮고 택시 잡으실 거면 같이 타고 올라가요. 위층이니 먼저 내려드리면 되죠. 그 말은 합리적이었다. 멀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선.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별 얘기나 했다. 동네 맛집, 요즘 물가, 아이들 학원 이야기. 대화 하나하나는 평범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에 내려 같은 복도를 걸을 때쯤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그가 내 집 앞에서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이는 건 좀 그렇죠? 나는 웃어버렸다.
이제는 그런 것까지 말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네, 이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우리 집 복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냥 집과 집을 연결하는 길, 택배 상자가 잠시 머무는 곳, 아이들이 킥보드 타다가 혼나는 공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와 나 사이의 거리를 재는 곳이 되었다. 밤 늦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혹시 그가 타고 있지 않을까? 슬쩍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귀를 기울여 복도 쪽 기척을 듣게 됐다. 어쩌다 동시에 문이 열리는 날이면 우와, 타이밍 진짜 좋네요. 라는 말 뒤에 짧은 침묵이 따라붙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다. 출장이 늘었고 보고서가 많았고 회식이 잦았다. 이 시기만 지나면 좀 괜찮아져.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시기는 몇 년째 끝나지 않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아이들이 일찍 잠든 날이었다. 간만에 집이 조용했다. 나는 TV를 켜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드라마는 제대로 보지 않고 장면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띠링.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시끄럽진 않아요? 나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요? 곧 답이 왔다. 위층에서 TV 소리 조금 들리길래요. 간만에 사람 사는 느낌 나서 묻는 김에요. 나는 볼륨을 확인했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크게 안 해놨어요. 혹시 거슬리셨어요? 아니요. 요즘은 오히려 이 소리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TV 소리를 아주 살짝 줄였다. 들릴 듯 말 듯 정도로 그가 어떤 정도의 소리를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금요일인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서 이렇게 카톡하고 있나 봅니다. 하긴 사람 안 피곤하면 이 시간에 굳이 이웃한테 연락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솔직한 말이네요. 잠시 대화가 끊겼다. 그리고 1분쯤 지났을까 다시 알림이 울렸다. 근데요. 지금이 제일 이상해요. 왜요? 문 하나 사이로 누가 깨어 있는지 아는데도 각자 다른 방에서 버티는 느낌이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마치 내가 지금 느끼는 공기를 그가 대신 표현해 준 것 같았다. 소파에 누운 채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우리 집과 402호 사이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복도 길이, 현관문 2개, 우리가 각자 앉아있을 소파와 침대까지의 거리.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만약 이 문만 열고 나가면 그 길을 걸어 그 집 초인종을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도 아마 똑같은 상상을 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상한 건 우리 둘 다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겠죠. 나는 조금 솔직한 답을 보냈다. 지우고 다시 쓰려다. 그냥 보냈다. 그래서 괜찮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걸 수도 있고요. 대화창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다가 나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쳤다. 아빠, 아이 둘이 나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려 복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끝에 402호 남자가 서 있었다. 택배 상자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왔어? 남편이 아이들 뒤에서 걸어 나왔다.
양복에 느슨하게 풀어진 넥타이, 야근과 회식이 섞인 얼굴. 안녕하세요. 402호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아, 4층 이웃입니다.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드렸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남편이 허리를 숙였다. 아, 예. 애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자도 챙겨주시고 덕분에 집에선 옆집 아저씨 찬양이 끊이질 않네요. 농담 같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가슴을 묘하게 긁고 지나갔다. 우리 집 얘기를 이 사람에게도 했구나. 아이들이 별 말씀을요. 같은 층인데 그 정도는 뭐 자연스럽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과 남편이 먼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402호 남자만 복도에 잠시 남았다. 남편분 좋으신 분이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좋은 사람인데 좀 바쁘죠. 그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부럽네요. 뭐가요? 내가 묻자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저렇게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들이 집 앞까지 따라오는 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관 앞까지 나와주는 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시선은 우리 집안이 아닌 서로 집과 집 사이 복도 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집 문이 열렸다. 여보 안 들어와? 남편이 나를 불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들어가. 다시 그를 바라보니 402호 남자는 이미 미소를 정리한 얼굴이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집에 들어가면 금방 또 밤이죠, 뭐. 나도 농담처럼 말하고 문을 닫았다. 마지막까지 그와 나 사이의 문은 단 한 번도 동시에 열리지 않았다. 그 대신 복도는 점점 우리 사이의 가장 긴 공간이 되어갔다.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날씨는 쉽게 말을 바꾸지 않았다. 일기예보에는 다시 비 소식이 떴고 하늘은 하루 종일 흐렸다. 그날도 남편은 늦는다고 했다. 팀장님 승진 축하 회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자동 응답 같은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다. 시험 기간이 끝난 중학생 큰애는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누웠고 초등학생 둘째도 숙제하다가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집이 조용해지는 시각,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잔잔한 소리였는데 점점 굵어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지고 베란다 천장을 치는 소리가 더해졌다. 나는 일부러 TV를 켜지 않았다. 거실 등도 반쯤만 켰다. 불을 줄이면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천둥이 쳤다. 쾅! 몸이 자동으로 움찔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에서 물이 조금 넘쳐 손등을 적셨다. 순간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물잔, 손등, 그의 손.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물 새지는 않아요? 나는 반사적으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직은 괜찮아요. 관리실 말대로 실리콘이 버텨주나 보네요. 저는 소리만으로도 좀 무섭네요. 무서울 나이는 아니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 따지는 나이가 제일 무섭죠.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는 답장을 썼다. 그래도 이 정도 비는 괜찮잖아요. 혼자 있을 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층 TV 소리라도 들리는 게 나아요. 나는 TV를 켜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오늘은 TV 안 켰는데요. 잠시 정적. 그리고 곧바로 답장. 그러면 지금 들리는 건 빗소리뿐이네요. 빗소리도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문소리가 더 궁금하네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와 현관 쪽을 바라봤다. 문은 그대로였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도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문소리. 그 말은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만 나는 소리다. 나는 현관 앞까지 걸어갔다. 문고리 위에 손을 얹어봤다. 차갑고 단단했다. 문을 열면 그의 집 문과 같은 거리에 서게 되겠지. 그 복도에 서서 한 번만 더 우연을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문소리는 오늘 말고 다른 날에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그렇게 보냈다.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다. 5분, 10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도 쪽 기척에 더 민감해졌다. 혹시 그가 나왔을까? 혹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을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참 뒤 핸드폰이 울렸다. 그러네요. 오늘은 각자 방에서 빗소리만 듣죠. 실망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올라왔다. 나는 불을 모두 끄고 소파에 누웠다. 천장 대신 어두운 거실, 창문 너머 번쩍이는 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문득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외로움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다. 그냥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깨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 상태. 그게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렇게 애매한 채로 며칠이 더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했고 복도에서 만나면 날씨 얘기나 생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카톡도 가끔 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일은 끝내 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아이들이 외갓집에 간 날이라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했다. 나는 오랜만에 청소나 제대로 해보자며 거실장, 서랍, 싱크대 안까지 다 뒤집어 엎었다. 한참 치우다 보니 창밖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문득 현관 밖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문을 열어 우편물을 주워 들려다 나는 멈칫했다. 우리 집, 그 옆집, 두 우편함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402호 택배 기사님, 여기 맡겨주세요. 간단한 문구였는데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글씨 예쁘다고 말하던 게 떠올랐다. 나는 그 메모지를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고 집 안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정말로 택배가 왔다. 인터폰으로 기사님이 말했다. 402호 댁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층이신가요? 여기 맡아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네. 두고 가세요. 전달해 드릴게요. 현관 앞에 놓인 상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가벼운 종이 상자. 나는 그걸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 신발장 옆에 뒀다. 이걸 언제 어떻게 전해줘야 하지? 밤 9시가 넘어갈 무렵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구두가 바닥을 치는 소리.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402호 남자가 서 있었다. 양손은 비어 있었고 조금 지친 얼굴이었다. 택배 맡아주셨다고 기사님이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아, 네.
잠깐만요. 나는 현관 옆 상자를 집어들어 그에게 건넸다. 그의 손이 내 손등과 거의 동시에 닿았다가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주말에도 계속 집에 계셨나 봐요. 네. 오늘은 청소데이였어요. 오랜만에 싹 뒤집었더니 몸이 다 쑤셔요. 그는 살짝 웃었다. 청소는 둘이 하는 게 좋은데 말이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둘 다 공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챘다. 나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오늘은 비는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는 잠시 내 뒤쪽 집안을 슬쩍 바라봤다. 아이들 장난감, 식탁 위 정리되지 않은 종이들. 아이들은요? 외갓집 갔어요. 주말이라 엄마가 데려가셨어요.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먼저 알아챌 만큼.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집에 혼자시겠네요. 네. 남편도 출근했고요. 말을 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다.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정보였다. 잠깐의 침묵.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현관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그는 말끝을 흐렸다가 다시 이어갔다. 지금 문 닫으면 될까요? 나는 그 질문의 의미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 척했다. 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같은 날 괜히 이상한 용기 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문 닫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어쩌면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보다 더 위험했다. 그가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서로 선을 넘을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날씨 얘기하는 사이로 그냥 남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와서 정상적인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도 따라 웃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최대한 정상인 척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웃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웃음. 택배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그 정도는 맡아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문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 넘고 나서 후회하는 대신 넘지 않기로 후회하는 선택을 했다. 어쩌면 나중에 혼자 이 밤을 떠올릴 때 그때 한 번쯤 문을 열어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선택이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밤 공기는 습했고 멀리서 차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섞여 올라왔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같은 복도에 한 번쯤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던 사람. 그 정도 기억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카톡 알림 하나가 와 있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위층 이웃님.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옆집 이웃님도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 둘의 마지막 인사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좋은 의미로, 아픈 의미로.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어디에서 멈출 수 있었나요? 다음 막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세요.